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동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젊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린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0세 이발사 최만호가 가위를 내려놓은 건 그날 오후 3시였습니다. 4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해왔는데 이상하게 손이 떨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에는 낙엽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한 명도 없구나. 최만호는 거울 앞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가죽 의자 3개가 텅 비어 있었어요. 의자 위에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예전엔 토요일 오후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자리였는데 말이죠.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만이 이발관 안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였어요. 최만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길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도 아주머니들 수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집 슈퍼마켓도 문이 닫혀 있었고 건너편 문구점도 셔터가 내려져 있었어요. 마치 동네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동네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최만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30년 전 이곳에 이발관을 연 최만호는 정말 바빴습니다. 새벽 7시부터 밤 9시까지 가위질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동네 아이들 머리도 깎아주고 회사 다니는 아저씨들 면도도 해주며 하루하루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특히 개학 시즌이나 명절 전에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최만호의 아내도 가끔 와서 손님 머리 감기는 일을 도왔죠. 아저씨, 머리 짧게 깎아주세요. 학교에서 머리 검사한다며 옆머리 좀 더 쳐주세요. 면접 보러 가니까 깔끔하게 해주세요. 그때는 이발관이 단순히 머리 자르는 곳이 아니었어요.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들은 아들 교육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은 시험 걱정을 털어놨죠. 회사원들은 직장 스트레스를 푸념했고 상인들은 장사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만호는 그런 대화를 들으며 가위를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사람들의 고민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그에게는 큰 보람이었어요. 만호 씨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손님들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최만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다독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자라서 떠났고 젊은 부부들은 대형 미용실이나 프랜차이즈 헤어샵만 찾았습니다. 남은 건 나이든 단골 어르신들 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일주일에 한두 명 정도였습니다. 최만호는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신문을 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음속 허전함이 너무 컸거든요. 옆을 지나가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스쳐 지나갈 뿐 인사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왜 이렇게 쓸쓸하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느라 목이 아플 정도였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오랜 단골인 김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80이 넘은 김할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느린 걸음으로 이발관 문을 열었어요. 만호야, 오늘도 한산하네.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할아버지가 익숙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최만호는 오랜만에 반가운 마음으로 가위를 들었어요. 요즘 동네가 참 조용해졌어. 예전 같으면 지금쯤 애들 떠드는 소리에 시끄러웠을 텐데.
김할아버지의 말에 최만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학교 끝나는 시간인데도 아무 소리가 안 나네요. 이 동네 사람들 절반이 다 병원 대기실에서 만나는 것 같더라. 그 말이 최만호의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경로당은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서 문을 닫는 날이 많았고 전통시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북적거리던 곳들이 모두 조용해져 있었어요. 15년 전만 해도 이발관에서 웃음소리가 넘쳤는데 최만호는 가위를 움직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학생들이 모여 앉아 시험 이야기를 하고 아저씨들이 축구 경기 결과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던 모습들이 눈에 선했어요. 김할아버지의 머리를 다 깎아주고 나서 최만호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이 풍경이 혹시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호야, 라디오 들어봤나? 우리나라가 이제 늙은 나라가 됐다더라. 김할아버지의 말에 최만호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바로 라디오를 켰어요. 저녁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사회를 의미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최만호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일본이 36년 걸린 길을 우리는 26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최만호는 라디오 앞에 앉아 숨을 멈췄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세 사람 중 한 명이 노인이 되는 시대라니요.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곧 우리나라 국민 셋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만호는 자신의 이발관 앞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텅 빈 골목길, 조용한 상가들, 드문드문 보이는 노인분들의 모습이 바로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 이건 내 가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늙어가는 거구나.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동네가 조용해진 이유, 손님이 줄어든 이유, 상가들이 문을 닫는 이유가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였던 겁니다. 최만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맴돌았어요.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최만호에게 가장 무서운 건 손님이 없는 날의 고요함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찾지 않는 이발관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기분이 들었어요.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릴 뿐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랑 얘기하고 살아야 하나. 머리를 깎으며 나누던 대화가 그리웠습니다. 손님들의 일상 이야기, 고민, 기쁨을 함께 나누던 그 따뜻한 시간들 말이죠. 누군가와 소통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 기분이었어요. 최만호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다 보니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어색해졌어요. 가끔 마트에 가서 계산할 때도 필요한 말만 하고 나왔습니다. 예전엔 마트 직원과도 안부를 묻곤 했는데 말이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한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아내와 나누는 대화도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이게 바로 외로움이구나. 최만호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다큐멘터리가 떠올랐어요. 노인들의 사회적 단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외로움이 흡연보다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었죠. 최만호는 자신도 그런 상황에 빠져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고립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건강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실제로 요즘 들어 잠도 잘 오지 않고 식욕도 떨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최만호는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일본의 한 마을 이야기였어요. 화면에는 깔끔한 건물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역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통해
마을 안에서 병원, 복지, 돌봄 서비스를 모두 연결하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모여 차를 마시고 젊은 간병사들과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마을 회관 같은 곳에서 요가도 하고 그림도 그리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혼자 사는 노인분들도 외롭지 않아요. 매일 누군가와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한 할머니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덴마크에서는 은퇴 후에도 노인을 사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덴마크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7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예쁜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할머니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모두들 생기발랄해 보였어요. 가위질만 하던 내가 다른 일도 할 수 있을까? 최만호는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40년 동안 이발만 해왔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텔레비전 속 외국 노인들처럼 자신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최만호는 큰 용기를 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거기 시니어 프로그램 있나요? 네, 스마트폰 교육과 일자리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직원의 친절한 목소리에 최만호는 안심했습니다. 며칠 뒤 최만호는 주민센터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15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려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젊은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최만호도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이상한 화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어르신,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강사가 격려해 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나 싶었어요. 시니어 일자리 상담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니 3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 상담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요즘은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분들을 찾는 곳이 많아요. 상담, 교육, 커뮤니티 운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상담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발사로 40년 일하셨다면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실 텐데요. 그런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최만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새로운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니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만호 씨가 가르쳐 주니까 우리 같은 나이끼리라 더 잘 이해돼요. 박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젊은 강사보다 오히려 최만호가 설명하는 게 어르신들에게 더 쉬웠습니다. 이발관은 서서히 실버 커뮤니티 살롱으로 변신했어요. 어르신들은 여기서 차를 마시고 스마트폰을 배우고 서로 안부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어요. 최만호는 가위 대신 커피포트를 잡은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돈은 예전만큼 못 벌어도 괜찮아. 최만호에게 중요한 건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다시 연결됐다는 사실이 더 소중했어요. 매일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만호 씨 덕분에 요즘 외롭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계셔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어요. 최만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손님이 오지 않아 답답했는데 지금은 매일 기대가 됐습니다. 어느 날은 젊은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실버 커뮤니티 살롱 이야기를 쓰겠다고 했어요. 카메라도 들고 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나요? 기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늙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만호가 천천히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위질만 하던 손에서 이제 사람들을 다시 이어주는 손이 되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최만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이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거든요. 초고령 사회는 통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건강, 돈, 기술, 사람, 이 네 가지를 준비하세요. 그는 잠시 멈춘 뒤 더욱 강조하며 계속했습니다. 건강은 몸과 마음 모두 챙기는 거예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돈은 노후 자금뿐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위한 여유도 필요해요. 기술은 스마트폰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만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늙을 수 없어요. 함께 해야 해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지역 공동체도 필요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의 작은 한 걸음이 10년 뒤 전혀 다른 노후 풍경을 만들 거예요. 지금 최만호의 실버 커뮤니티 살롱에는 매일 5명에서 10명의 어르신들이 찾아옵니다. 머리를 깎으러 오는 분도 있고 그냥 차 한 잔 마시러 오는 분도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러 오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만호야, 고마워. 덕분에 하루가 즐거워. 김할아버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죠. 여러분이 있어서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어요. 최만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으로 답했습니다. 어느 날 최만호의 실버 커뮤니티 살롱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청 사회복지과 직원이었어요. 어르신, 여기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공무원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랑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만호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자발적인 커뮤니티 활동이야말로 초고령 사회의 해답이거든요. 혹시 다른 지역에도 이런 모델을 확산시킬 생각 있으시나요? 공무원의 제안에 최만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다니요. 그날 이후 최만호의 삶에는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시에서 실버 커뮤니티 모델 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처음엔 자신이 없었지만 어르신들의 격려에 힘입어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만호 씨 같은 분이 나서주셔야 진짜 어르신들 마음을 아는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정할머니가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첫 회의에 참석한 최만호는 긴장했습니다. 대학 교수들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자신만 유독 다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니 달랐어요. 저는 40년 동안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최만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들과 공무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최만호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몇 달 뒤 최만호는 다른 동네 이발사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김 사장님, 저희 동네에서는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옆 동네 이발사 김영수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영수도 요즘 손님이 줄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커피도 제대로 못하는데. 김영수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시작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최만호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시청 직원이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전국 방송에 나간다니 최만호는 떨렸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촬영 당일 이발관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최만호를 응원하러 온 것이었어요. 우리 만호가 유명해지는구나. 김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최만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동네 이발사였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저도 변화했을 뿐이에요. PD가 질문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머리만 깎아줬다면 지금은 마음도 다독여주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최만호의 답변에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지역 활동가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부산에서도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대구에 사는 이발사인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최만호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런 문의들에 성심껏 답변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신기하고 보람찼어요. 어느 날은 일본에서도 견학단이 왔습니다. 일본 역시 초고령 사회의 선배 국가여서 한국의 사례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한국의 빠른 변화 속도가 놀랍습니다. 특히 개인의 작은 실천이 사회 변화로 이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일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최만호는 통역사를 통해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앞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 보자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제 최만호의 하루는 정말 바빠졌습니다. 아침에는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다른 지역 상담을 해주고, 저녁에는 정책회의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이 새로웠어요. 아내야, 나이 들어서 이렇게 바쁠 줄 몰랐네. 최만호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예전에는 하루 종일 한숨만 쉬더니 요즘엔 웃음이 늘었어. 아내의 말에 최만호는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밝아져 있었거든요. 최만호의 이발관을 찾는 사람들도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중년층,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가끔 찾아왔어요. 특히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이 견학을 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한 대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외로웠거든. 그게 전부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 최만호의 솔직한 답변에 학생들이 감동했습니다. 요즘 최만호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동네에 이런 따뜻한 공간이 하나씩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꼭 이발관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만호야, 네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냐? 김할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최만호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작은 변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니 말이죠. 초고령 사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통계를 보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최만호의 이야기를 보면 희망이 보여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죠. 나이 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최만호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해요. 그러면 세상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최만호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모두 함께 따뜻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간다는 마음가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최만호 같은 사람들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관심, 작은 행동이 큰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